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리볼브를 이용해서 한번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볼브가 뭔지 설명을 드리면서 그걸로 이제 캔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바로 시작을 하겠는데, 이제 이미지를 먼저 불러와야 돼요. 보고 할 이미지. 서피스 만들기에서 그림 프레임을 눌러서 준비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이미지를 가져오고, 이게 회전이에요. 회전. 이미지가 옆으로 잘못 나왔을 경우에는 회전을 클릭해 주시고 중간점 클릭, 쉬프트로 수평 90도를 맞춘 뒤 클릭하고 돌려주세요. 쉬프트를 계속 누른 채로 돌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게 재질에서 반사가 아니고 투명도가 있어요. 재질에 보시면은 재질이 어디 있냐, 이 속성, 여기 레이어 있는 쪽에 속성이 있거든요. 속성에서 개체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재질 옵션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개체로 되어 있는데 재질로 바꿔주시고, 투명도가 조그맣게 있는데 이걸 움직여주시면은 이게 개체가 투명해집니다. 조금 그리드가 보여야 되니까 반투명으로 두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쓸데없는 부분을 잘라요. 이렇게 선을 그려주신 다음에 스플릿 기억하시나요? 스플릿? 이렇게 그림을 자를 수가 있는데, 먼저 그림을 선택하시고 분할 스플릿 눌러주시고 사각형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엔터. 그러면 이제 잘려 있을 겁니다. 그림이 필요 없는 부분을 없애고, 이 그림을 일단 사각형 그렸던 거 지워주시고요. 대충 눈대중으로 중심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중간점이 잡히긴 하는데 여기가 중간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잡아주신 다음에 저번 강의에 알려드린 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선과 그림을 같이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선택을 한 다음에 이동, 무브, 엔터. 그럼 끝점, 제가 그린 선의 끝점을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드 스냅 켜고 0,0에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그렸던 선도 지워주시고, 지우는 건 그냥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지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잠금을 해줍시다. 잠금을 그냥 하면 불편하니까 레이어에서 새 레이어, 이미지, 개체 레이어로 변경하고 잠금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잡히지가 않죠. 이러면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럼 여기서 이제 먼저 선을 그려줘야 돼요. 선을 그려주시는데, 이렇게 선을 그릴 때는 이 스냅이 안 걸려 있는 게 좋아요. 안 걸려 있어도 좋고, 굳이 필요하시다면은 중간점 정도? 중간점이랑 뭐 끝점, 점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이 두 개만 켜놓으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세요. 선 그리기 연습하셨던 대로. 그리드 스냅도 끄는 게 좋겠네요. 처음에는 너무 정확하게 그리려고 하시지 마시고 대충 러프하게 이렇게 따라가세요. 그리고 이게 사진에 아마 투시가 먹혀서 지금 위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보이는데 아랫부분이 동그랗죠? 이런 거는 조금 생각을 해주셔서 그냥 수직으로 떨어뜨리는 게 아마 정확한 캔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교차점. 교차점이라기보다 여기가 0점이거든요. 0점에 맞춰주세요. 우클릭. 선이 그려졌죠? 이거 리볼브 명령을 쓰려면은 이렇게 0점에 딱 맞게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선을 지우라고 했는데 안 지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선 끝에 딱 맞게 그려주시고, 이렇게 러프하게 대충 그렸다 그러면 이제 F10을 눌러서 편집점들을 조금씩 움직여주세요. 조금 더 이제 어색한 부분이 없게 캔을 잘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선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 정도면은 될 것 같아요. 뭐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선을 최대한 오래 만져서 원하시는 형태로 잡으시고 ESC를 눌러주십니다. 이러면은 이제 리볼브를 쓸 준비가 다 됐습니다. 리볼브는 이 서피스 만들기에 있는 기능인데 요즘 회전이라고 있어요. 회전이 이게 영문 명령어로 리볼브인데 회전을 왼쪽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회전 축의 시작이라고 하죠. 축이란 얘를 가로로 돌릴 것인지, 이 리볼브라는 명령 자체가 제가 선택한 선이나 면, 아마 이것도 커브 서피스 만들기니까 커브에서 시작을 해야 될 거예요. 커브를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그린 거를 360도 회전을 하면 캔 모양이 나오겠죠. 360도 회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회전 축의 시작을 찍어 달라는 건데 0,0을 찍어 주시고 쉬프트를 눌러서 수직으로 딱 그대로 찍어 주세요. 그럼 이제 뭐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시작각도 0, 각도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뭐 60도부터 시작해서 360도에서 끝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일단 저는 원을 만들어야 하니까 0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엔터. 회전각도 360도 한 바퀴 돌아야겠죠. 네, 엔터. 만들어 두시고 이렇게 퍼스펙티브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캔 모양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눕혀 있는 걸, 이거를 제가 그림을 프론트 뷰에서 했어야 되는데 탑 뷰에서 해가지고 좀 누워 있는데, 이거는 아까 알려드린 회전으로 한번 세워 봅시다. 이거를 여기서 2D 회전 0,0을 잡고 쉬프트로 90도 각도를 찍어주시고 쉬프트를 누른 채로 마우스를 움직여서 수직으로 세워줍니다. 컵이 아니라 캔이 만들어졌죠. 여기까지 했는데, 이러면은 리볼브로 만든 면이지만 서피스 만들기라지만 사실 솔리드가 된 거예요. 닫힌 서피스는 솔리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합집합과 차집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만들어 두시고 이제 이미지를 다 썼으니까 숨깁시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준비를 했어요. 캔의 윗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 보려고. 이미지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탑뷰에서 보기 편하게, 아니 프론트 뷰에서 보기 편하게 세워줍시다. 퍼스펙티브에서도 보이고.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보기 편하신 시점에 맞도록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퍼스펙티브를 자주 봐가지고 여기서 보기 쉽게 살짝 뒤로 밀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캔 뒤로. 자, 이러면 이 다음에 만들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죠. 캔이 이렇게 위가 평평하지가 않잖아요. 요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처음에 리볼브를 하실 때 여기서 이 선을 여기가 이렇게 내려가게 만들었으면 됐었겠죠. 근처점 켜주시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으면은 아마 저런 모양이 나왔을 거예요. 아마 저게 더 좋은 방법이겠네요. 제가 생각을 조금 잘못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차집합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를 평평하게 만들었고요. 리볼브를 시작하실 때부터 이렇게 움푹 들어가게 만드시면은 바로 이 모양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한번 차집합을 이용해서 해볼게요. 하려면 프론트 뷰에서 대충 위에서 이게 겹치게 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이렇게 조금 파여 있다가 올라오는 형식으로 하다가 선을 잘못 찍었다 싶으시면 컨트롤 Z를 눌러주시면은 바로 전 단계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교차점까지. 다음에 닫힌 솔리드로 만들어야 차집합이 가능하니까 같이 해서 결합을 해줍니다. 이거를 리볼브로 다시 돌려보도록 할게요. 회전축의 시작, 끝, 각도 360도. 그러면 탑뷰에서 보시면, 아니 퍼스펙티브에서 보시면은 요렇게 생긴 처음에 만든 서피스, 닫힌 서피스죠. 솔리드 캔 모양과 제가 방금 만든 뚜껑 부분이 생겨요. 조금 더 깊이가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얘를 지우고
그걸 높여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걸로 다시 리볼브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차집합을 할 수가 있죠. 둘 다 닫힌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차집합을 시도하겠습니다. 캔, 수박에서 수박 씨를 뺀다고 했죠. 수박에서 수박 씨를 뺀다. 이러면은 윗면이 이렇게 나왔죠. 저 캔처럼 이렇게 들어갔다 나온 걸로. 네.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 모양이 갖춰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은 이 솔리드 도구에 필렛이 있어요. 가변 반지름 필렛. 이게 캐드에서 그 필렛 선 휘게 하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요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모델링 사이즈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이 반지름의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클릭하고 엔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제 여기 각도가 이렇게 나오죠. 이 정도가 꺾인다. 해볼까요? 터졌죠. 이 값이 너무 크면은 터질 수가 있어요. 터진다는 게 뭐냐면은 부서지는 거죠. 필렛이 제대로 먹지 않고. 지금 계속 터지는데 이게 어디 문제가 있나봐요. 떨어진 가장자리. 딱히 문제는 없는데 지금 여기가 잘못되어 있네. 여기 동그랗게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세요? 이게 떨어진 가장자리라는 게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면이 부서진다는 얘기를 했었죠. 이게 지금 그 상태로 면이 부서져 있는 거예요.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솔리드 가변 반지름 필렛이라는 게 솔리드 도구잖아요. 그래서 얘가 솔리드여야 하는데 지금 여기 구멍이 뚫려서 열린 서피스인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필렛이 먹지 않는 거고요. 이게 어디서 잘못됐는지는 한번 선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선을 눌러서 F10. 둘 다 선의 끝은 잘 와 있는 것 같아요. 끝에 닿아 있고, 끝에 닿아 있고. 네. 선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은 리볼브를 할 때 아마 축이 틀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끝점에서. 여기서 한번 다시 떨어진 가장자리를 찾아봅시다. 안 나오죠? 이제 그 빨간 동그라미가. 그럼 제대로 완성이 됐다는 거고, 이 친구가 아까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한번 다시 수박에서 수박씨를 빼고. 네, 이제는 가장자리 분석을 해도 빨간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이 기능을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가장자리 분석이라는 게 떨어진 면이란 걸 사람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가 있어요. 아까처럼 아까 위에 면이 막 찌글찌글하게 보인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면이 이상하게 보이는 경우는 판독이 쉬운데 뭐 0.001mm라도 떨어져 있으면 얘는 떨어진 면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런 건 사람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분명 눈으로 보기에는 붙어 있는데 이렇게 명령이 오류가 나거든요. 그때 쓰는 게 이 가장자리 분석이라는 기능입니다. 이게 어디 있냐면은 이 방향 분석 버튼을 오른쪽으로 눌러주시면은 여기에 가장자리 표시가 있어요. 이 명령이 굉장히 많이 쓰이게 돼요. 라이노는 뭐가 어디가 조금이라도 망가지면은 명령이 제대로 먹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걸 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필렛이 먹지가 않아요. 이게 명령이 아마 차집합을 할 때 이 면과 이 선이 여기 각도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라이노라는 게 이런 잔 오류가 많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를 꼭 둥글게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쓰는 게 이제 개체로 커브 만들기라는 툴이에요. 가장자리 복제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누르고 이쪽을 찍어주시면은 복제 선택이 완료되면 엔터를 누르세요. 이러면 선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뭐 이런 둥근 면은 안 되는데 이렇게 딱 실선으로 표시되는 곳 있잖아요. 이런 데는 선을 다 딸 수가 있어요. 선을 딴다고 하죠. 따면 이렇게 선이 만들어집니다.
이 선 말고 이 선. 실선으로 표시된 데는 선이 따지죠. 이게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심인데, 심과 심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은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을 움직여 줘야 되는데, 이건 심을 움직여도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브에서 파이프 만들기가 있어요. 파이프 둥근 끝마금과 평범한 끝마금은 이렇게 선이 원이 아닌 경우에는 뭐 끝이 둥글게 말리고 딱 잘려서 말리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파이프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파이프로 제가 아까 필렛을 0.5를 주려고 했죠. 그러니까 시작 반지름을 0.5 엔터, 끝 반지름도 0.5 엔터. 이 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자를 거예요. 제가 필렛을 수동으로 줄 거기 때문에 이것을 스플릿을 누르고 방금 만든 파이프를 스플릿을 눌러줍니다. 파이프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잘린 면을 지워줍니다. 이러면 이제 여기다가 제가 수동으로 면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개체 말고 다른 건 다 숨겨주고, 여기가 계속 문제가 생기네요. 이 심 부분이 여기가 제대로 잘리지가 않았어요. 보시면은 끝까지 잘리지가 않았는데, 이게 심은 한쪽은 이쪽에 있고 제가 차지팝을 할 때 심이 이쪽에 생겼기 때문에 이게 이런 오류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어디서 잘못된 건지 한번. 파이프가 끝까지 안 이어졌네요. 계속 컨트롤 Z를 눌러서 다시 선까지 옵니다. 커브가 끝까지 안 이어졌죠? 이런 게 라이너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선이 끝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그럴 때는 다시 아까 그 개체 가장자리 복제, 안 이어진 데를 마저 클릭을 해서 복제를 해주시고 나머지 선과 결합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파이프. 이러면은 이제 만들어지겠죠. 한 바퀴 다 돌리는 파이프가. 다시 한번 스플릿 잘라주시고, 쓸데없는 파이프 지우고 면 지우고. 이제서야 이제 다 잘렸어요. 이 면이. 이제 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메뉴가 블렌드 서피스라는 게 있어요. 서피스 필렛 도구에 있을 겁니다. 네. 서피스 도구에서 서피스 필렛이란 게 있어요. 서피스 만들기가 아니라. 다른 건 다 꺼주고, 서피스 도구에서 보시면은 서피스 블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서피스와 이 서피스가 떨어져 있는 상태죠. 현재 그 사이를 계산을 해서 이어주는 툴이에요. 한번 이걸 써볼게요. 서피스 블렌드. 이것도 끝까지 되지가 않아요. 이러면 아마 면이 터지겠죠. 요 끝에가 되게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찍었을 때 이거를 지금 이 방법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 끝을 이어주는 도구가 또 있어요. 여기 서피스 도구에 있는 가장자리 분할과 가장자리 병합이라는 건데, 이 서피스 자체에 지금 선이 끊어져 있어요. 여기 아까 서피스 블렌드 눌렀을 때 여기까지밖에 안 돼 있죠. 아까 그 파이프를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저기가 끊어져 있는데, 저거를 합치는 기능이 가장자리 병합입니다. 왼쪽 클릭은 가장자리 분할이고 오른쪽 클릭은 가장자리 병합인데, 한번 병합을 해볼게요. 이렇게 가장자리가 뜨죠. 가장자리라고 없음 하면은 지금 여기 빈 곳 보이시죠? 빈 곳인데 가장자리를 눌러주면 그게 하나로 이어집니다. 이러면 이제 서피스 블렌드를 할 때 끊어짐이 없이 생겨져요. 이게 면을 이어준 건데, 이렇게 하면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예, 됐죠? 이렇게 하면은 제가 0.5 파이 지름이었나요? 그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 필렛을 주려던 것과 같은 값으로 면을 둥글게 굴려줄 수가 있습니다. 렌더링으로 보면은 잘 돌아가죠? 네, 이런 식으로 라이노는 굉장히 기능을 한 가지를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정을 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동영상 시간이 20분을 넘어가고 있는데 한번 만드는 데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고스트로 바꿔주시고
캔이 아마 밑에도 동그랗게 파여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만들어 보죠. 그거는 원으로 해도 되고, 원으로 한번 해봅시다. 원을 이렇게 중앙에서 만들어 주시고 무브로 이렇게 떨어뜨려 주신 다음에 이제 얘도 리볼브를 할 거거든요. 이 모양으로. 그렇기 때문에 반쪽은 필요가 없겠죠. 4분점. 원은 4분점이라고 이렇게 내 90도마다 이렇게 스냅이 걸리게 돼 있어요. 이 4분점을 켜주시고 절반을 가릅니다. 그 다음에 찌꺼기가 필요 없을 땐 트림을 쓰라고 했죠. 트림으로 지워주십니다. 그리고 밑에 면도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도 트림. 됐습니다. 이거를 이제 다시 리볼브를 해보는데 그 전에 너무 깊이가 높으니까 F10으로 깊이를 낮춰주고 다시 한번 리볼브를 해볼게요. 다음에 지금 현재 이게 있는데 차집합을 하기 위해서는 끝이 막혀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끝막음을 해주는데 저렇게 평평한 끝막음은 평면형 구면 끝막음으로 한 번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리볼브를 한 상태에서 끝을 안 막아줬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는 차집합을 할 수가 없어요. 솔리드 명령이기 때문에. 그 차집합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 평평한 끝막음을 이용해서 끝을 막아줍니다. 요러면 이제 솔리드가 됐기 때문에 수박에서 수박씨를 뺄 수가 있을 거예요. 수박에서 수박씨를 뺐습니다. 뺐죠.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죠. 여기는 필렛이 들어갈까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오리 없이 잘 들어가네요. 만들어 주시면은 제 캔의 외형은 준비가 끝났습니다. 뭐 이제 남은 거는 요런 요철이라던가 뚜껑, 손잡이가 필요하겠는데 요철은 어떻게 하시는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이게 합집합을 잘 이용하면 돼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커브로 이용한 파이프 만들기, 파이프를 요렇게 이 커브를 그려서 이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합집합을 해버리면 되겠죠. 여기 빠지는 부분도 대충 이렇게 파이게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파인 부분을 만드는 거는 이렇게 일단 저 형태를 따라하기보다는 그냥 동그랗게 그려볼게요. 이게 탑 프론트 뷰에서 보면 밑에 있죠. 이걸 위로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스플릿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마 2강쯤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라이노가 굉장히 직관적인 툴이라서 위에서 보고 스플릿을 해버리면은 구멍이 다 뚫려버립니다. 저는 위만 뚫어야 되는데 위도 뚫리고 밑에도 뚫리고 다 구멍이 나버려요. 그래서 이 한쪽 면만 뚫고 싶으실 때는 익스트루드, 돌출이 필요해요. 돌출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스플릿, 수박에서 수박씨.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원기둥 지워주시고 원을 지워주시면은 구멍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구멍을 뚫는데 파여 있었죠? 파여 있으니까 완전히 없애지는 말고 무브로 살짝 내려주신 다음에 저번에 배운 명령 로프트 있었죠? 로프트를 해줍니다. 로프트 명령을 키면은 이렇게 끝에 알아서 이렇게 서피스 잘린 부분은 반반씩 걸려요. 이렇게 막아주시면은 다같이 이제 결합을 해줘야겠죠? 결합. 좀 여기 뚫린 것 같아요. 그렇죠? 뚫려있죠? 여기도 로프트를 마저 해줍니다. 자, 여기서도 한 가지 공부할 게 있는데요. 이런 면이 이렇게 단순하다면은 단순하다기보다 이쪽 알값, 이 위쪽의 알값과 밑에 쪽의 알값이 같을 때는 로프트를 해도 딱 맞게 이어지겠죠? 커브 정렬 해주시고 딱 맞게 이어지는데 이게 만약 여기의 알값과 아래 알값이 틀리다. 틀릴 때는 어떻게 막아야 하느냐. 그때는 이제 원레일과 투레일 기능이 있습니다. 뭐냐 그게 서피스 만들기에 있는 명령인데 두 개의 레일 수업과 한 개의 레일 수업이 있어요. 여기는 두 개의 레일 수업은 이렇게 하나, 윗선, 아래 두 개의 레일, 궤도죠. 철도가 깔려있다고 생각하세요. 두 개의 철도를 따라서
다른 방향성을 가진 한 개의 선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철도를 써볼게요. 첫 번째 레일, 첫 번째 철도, 두 번째 철도 선택하면 바로 단면 커브라고 나오죠. 단면 커브가 이제 이 커브, 철도를 따라갈 커브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겠죠. 얘가 따라가고, 이게 끝선이 같으니까 엔터를 눌러주시면 딱 와서 멈춥니다. 멈추죠. 끝선이 맞게. 근데 만약에 이 위에 레일과 밑에 레일의 길이가 다르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멈추고 싶다, 그럴 때는 레일을 두 개를 해주시고 단면 커브도 시작점과 끝점을 해주시면은 딱 그 필요한 데만 트레일 스왑 옵션, 트레일 스왑이 가능해요.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와 아래 그 R값이 같기 때문에 아마 원레일도 가능할 거예요. 원레일은 철도가 한 개인 거예요. 한 개의 철도를 클릭하고 단면 커브를 클릭하고, 이래도 똑같이 결과가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한 가지 구멍을 메우는데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로 했던 게 로프트. 로프트를 이용해서 요렇게 막을 수도 있고, 트레일 스왑을 이용해서 레일 두 개를 찍고 시작점과 끝점을 찍어서 막을 수가 있고, 원레일을 이용해서 한 개의 레일과 한 개의 면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라이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3D 툴은 이런 식으로 한 가지의 모델링을 하는데 뭐 많게는, 아니 적게는 두 가지에서 많게는 뭐 세네 가지 이상의 방법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잘 쓰는 그런 방법으로 시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위에 요철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철도, 이런 요철을 그리는 방법은 도면을 잘 읽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금방 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저처럼 감으로 그린다 그러면은 일단 만만한 게 원이죠.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커브를, 크기는 나중에 스케일로 줄일 거니까 걱정이 없어요. 하나 더 그리죠. 원을 중심점에다가 해서 하나를 더 그리고 작은 원을 그릴게요. 그 다음에 호 4분점 4분점, 원래 이건 접점을 찍어줘야 돼요. 접점 4분점이 아니라 이렇게 갖다 대다 보면 접점이란 데가 찍히는 데가 있는데, 그게 사실 그 탄젠트라고 하죠. 탄젠트 함수에서 그게 바로 이 원과 원의 접점을 찾는, 아니 뭐야, 딱 이어지는 선을 찾는 방법인데, 그거를 뭐 굳이 하지 않으셔도 미러를 하신 다음에 복사, 트림, 쓸모없는 선을 다 지워주죠. 뭐 대충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결합을 해주시고, 커브도 필렛이 가능합니다. 아까 서피스 필렛을 먼저 보여드렸는데 날카롭죠. 근데 여기를 요 커브 필렛 클릭해주시면은 반지름을 정할 수가 있어요. 2mm. 그 다음에 한쪽 변과 다른 변을 찍어주면 둥그렇게 굴러갑니다. 그래도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이건 끝이 둥근 파이프로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끝이 둥근 파이프로 한 지름은 0.25mm. 스케일을 줄여야 되니까 크게 만들고, 여기 3차원 스케일을 눌러서 한번 크기를 줄여볼게요. 그리고 이게 원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중심점 스냅이 잡혀요. 이게 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심점 스냅을 잡아주시고, 아마 밑에 땅바닥에 붙어 있겠죠. 그 다음에 내려놓고 방향이 반대죠. 반대로 돌려놓고 다시 이동을 하고, 이제는 여기서 중심을 잡고 줄여봅시다. 조금 모양이 이상하긴 한데, 뭐 이 상태로 한번 해볼게요. 작업을 떼놓고 합집합을 할 거니까 솔리드와 솔리드가 겹쳐지는 위치에 놓습니다. 이쪽 면이 아니라 윗면이었네요. 요 위에 진한 선에다가 걸쳐야 되겠어요. 이게 진한 선과 얇은 선을 잘 구분하시면 어디가 면의 끝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다음에 이거 두 개를 합집합을 하면 되겠죠. 네, 합집합을 하면은 이제 렌더링에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둥글게 튀어나온 요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좀 너무 원에 가깝긴 한데 이거는 뭐 파이프를 조금 두껍게 하시거나 아니면 타원을 이용해서 원레일 수업으로 만들어 주시거나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요철을 만들고 뚜껑도 뭐 아까 만들었던 걸로 그냥 할까요? 뚜껑이 어떻게 생겼냐. 네모. 그냥 여기가 네모고 끝이 동그라미인 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가 네모고 끝이 동그라미인 걸로. 트림, 조인, 이동. 필렛은 2는 좀 크지 싶은데, 그쵸? 1mm로. 다음에 원으로 구멍이 뚫려 있죠. 그리고 여기는 사각형으로 뚫려 있고요. 중심점을 클릭해주면 사각형을 중심부터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크기가 작죠. 필렛 1mm, 1mm. 뭐 대충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이거를 다 같이 잡고 그러니까 돌출을 하실 때 얘만 잡고 돌출을 하면은 저 원과 네모까지 만들어서 다시 차집합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만들었다 치면은 이 원을 또 빼고 얘를 또 빼고 해서 이렇게 빵꾸를 뚫어줘야 되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이렇게 구멍이 뚫린 도형이 같은 선상에 존재를 하면은 돌출을 할 때 알아서 구멍으로 인식을 합니다. 한 방에 구멍이 뚫린 게 완성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뚜껑을 가져가 보도록 하죠. 보나마나 크기가 안 맞는데 뚜껑 되게 해괴망측한 캔이 되겠네요. 굉장히 손잡이와 캔의 비율이 맞진 않지만 일단 뭐 캔이 완성이 됐습니다. 비율 같은 거는 뭐 나중에 이제 캔 그림을 잘 보시면서 똑같이 맞추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오늘 강의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아까 이쪽에서 오류가 계속 발생했을 때 그 오류를 찾는 방법이었죠. 면이 부서진 면을 찾는 방법. 그게 이렇게 쉽게 보여드리면은, 자, 여기 면이 얘는 왜 이렇게 커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면을 부숴보겠습니다. 분명 겉보기엔 똑같은데 얘는 다 부서져 있는 거고 얘는 하나의 솔리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가장자리 표시를 눌러볼게요. 표시할 서피스, 폴리서피스를 선택하라고 나오죠. 예, 엔터. 안 나와요. 떨어진 가장자리에 체크를 해놔야 돼요. 모든 가장자리로 하면 이렇게 가장자리가 다 빨갛게 표시가 되는데, 떨어진 가장자리로 하면은 떨어진 면이 없다는 거죠. 얘도 한번 해볼게요. 다시 실행을 하시고 딱 눌러보면은 얘는 떨어진 가장자리가 이렇게 나오죠. 다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붙어 있어도 결합 버튼을 눌러주지 않으면은 떨어진 걸로 인식을 합니다. 떨어진 걸로 인식을 하게 되면은 합집합이나 차집합이 되지 않고 아까처럼 오류가 엄청 발생하게 돼요. 그럼 오류들이 막 발생을 하면은 이제 나중에 헤매게 되는데, 이렇게 가장자리 분석을 통해서 어디가 떨어졌는지를 확인을 하면은 하나씩 조인을 시켜주신다거나, 컨트롤 J가 결합의 단축키예요. 컨트롤 J, 컨트롤 J, 컨트롤 J 이렇게 해서 없애주실 수가 있고, 아니면 아까처럼 진짜 이렇게 선과 선이 맞지 않는다, 맞지 않았을 때 여기가 안 맞았었죠.
그런 거 하실 때는 이렇게 해결 방법을 또 찾아서 고쳐주시고. 가장자리 병합이었나요 아까? 그거는 나중에도 다룰 건데, 이거는 따로 강의를 하나 만들 만큼 내용이 많은 친구라서 그때 설명하도록 하고. 여기에도 이게 있긴 있네요. 가장자리 표시가 서피스 도구에도 있고 분석에도 있습니다. 뭐 편하신 데서 찾아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의도치 않게 많은 문제가 나와서 기능들을 막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오늘 설명드린 게 리볼브였어요. 리볼브 이렇게 직선이 있을 때 이것도 됩니다. 리볼브를 해서 축을 잡아주시고 360도를 돌려주시면 동그란 원이 되죠. 이게 제일 기본적인 명령이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캔을 만들고, 리볼브 하실 때 중요하신 점은 닫힌 서피스 솔리드로 만들고 싶으시다면은 끝점을 맞춰주시는 게 중요해요. 끝점을 일치를 시켜줘야 돌았을 때 끝점과 끝점이 만나서 딱 면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삐져나가 있다, 한쪽은 0점에 한쪽은 삐져나가 있다 그러면 이쪽 면이 겹치겠죠. 그러면서 또 다른 오류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끝점을 일치시켜 주시는 것을 생각하시고, 리볼브도 다음 시간에 더 정확하게 다뤄볼 텐데, 그때 이 끝점의 중요성을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리볼브를 할 때 왜 끝점을 일치시켜야 하는지. 이번 시간에는 그냥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명령어들로 어떻게 모델링을 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필렛도 시도해보다가 실패하고, 라이노가 아니라 모든 3D 모델링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다가 수정을 하는 것, 수정과 또는 오류가 난 곳을 찾아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실무 경험은 1년 8개월밖에 되지 않는데, 그 1년 8개월이란 시간 동안에 라이노 모델링을 하면서, 모델링은 굉장히 많이 빠르게 막 해요. 막 하는데 고치는 거는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방법조차 모르겠고, 방법을 안다고 해도 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한 번쯤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정하는 방법. 일단 이번 시간에는 그럼 리볼브와 합집합, 차집합, 스플릿 등을 이용해서 한번 캔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리볼브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려드리고, 또 다른 명령을 한번 이용해서 다른 물체를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